네, 8.2절에서는 8장 전체 제목인 시리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시리즈는 우리말로는 급수라는 말이고요. 급수라는 말은 수열의 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은요, 먼저 급수가 뭔지에 대해서 정의하고요. 급수의 수렴 발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example 보고 관련된 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급수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요. 시리즈 급수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이런 an이라는 무한히 가는 수열이 있을 때 그것을 다 더한 이런 식을 말해요. 그래서 뭐 무한히 더한 거니까 인피니트 시리즈, 우리말로는 무한급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냥 줄여서 시리즈 혹은 급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호로 간단히 쓰면은 이렇게 썸이라는 기호를 써서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한다 혹은 그냥 귀찮으면 썸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질문은 그거예요. 어떤 수열이 있을 때 그것에 무한히 많은 항들의 합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게 의미가 그러니까 말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이런 식으로 2의 n승분의 1을 쭉 더하면 무한히 더하면 이것이 말이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이게 수렴하는 거고요. 또는 컨버지 하는 거고요. 아니면은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죠. 여기서는 다 양수니까 뭐 진동하고 이런 상황은 없고요. 수렴하거나 발산하는 건데 만약에 이 어떤 값으로 점점 향해 간다면은 이 합이 이 값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무한대로 간다면은 이것이 어떤 값이다라는 거는 의미가 없겠죠. 뭐 말이 통하지 않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파셜섬 부분의 합을 생각해 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생각하고 두 개까지 더 해보고 세 개까지 더 해보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n개까지 더한 것을 s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분합이라고 하고요. 파셜섬이라고 하고 부분합을 봤을 때 처음에 하나만 더하면 0.5, 두 개까지 더하면 0.75 쭉 가다가 점점 어디로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1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 급수가 1로 향하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증명은 아니에요. 추측일 뿐인데 혹은 영어로는 guess죠. 네, 1로 간다라고 말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2의 n승분의 1의 합이 1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 무한급수의 합은요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합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부분합을 생각해요. n은 1부터 k까지 an을 생각합니다. a1부터 ak까지를 더한 부분합을 어떻게 한다? 극한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k를 무한대로 보낼 때 이 극한이 존재하느냐 안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줄여서 쓰면은 sk라고 쓰면 되겠죠. 1부터 k까지 합.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뭐 다시 옆에 굳이 쓰자면 이 극한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존재하면 이것이 존재하는 거고요. 혹은 이게 수렴하는 것이고 이게 무한대로 가거나 진동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혹은 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거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진동한다거나 하여튼 수렴하지 않으면 이것은 발산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셜섬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sk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파셜섬은 S1은 1까지 더한 거고 쭉 해서 SN은 A1부터 AN까지 더한 거죠. 그래서 I는 1부터 N까지의 AI가 되고요. 그래서 정의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파셜섬의 극한이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극한이 S로 어떤 값을 향해 간다면 유한한 값이 이건 무한대는 아니에요. 유한한 값으로 간다면 우리는 그 인피니트 시리즈의 합이 S다 라고 말하는 거죠. 좀 더 엄밀하게 정확하게 쓴 문장을 볼게요. AN을 N1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는 이런 시리즈를 생각할 때 n번째 파셜섬은 SN이라고 하고
i는 1부터 n까지 더한 거죠. ai를. 그랬을 때 sn이 내 극한이 s라는 어떤 값으로 가면 우리는 이 시리즈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요 급수의 합이 s다라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s를 급수의 합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요 sn의 극한이 어떤 s로 가지 않고 발산할 수 있잖아요. sn이라는 부분합의 수열이 발산하면 그 급수는 발산한다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파트 1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파트 2는 이그젬플을 볼 건데요.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수렴하는 경우와 발산하는 경우를 볼 거고요. 수렴하는 경우에는 등비급수를 볼 겁니다. 영어로는 geometric series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발산하는 경우로는 조화급수를 볼 겁니다. 영어로는 harmonic series라고 합니다. 네, 그럼 두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등비급수 볼 건데요. geometric series라는 건 뭐냐면 A, AR, AR의 제곱, AR의 3승. 그러니까 초항이 A고 공비가 R인 그런 등비 수열의 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썸을 쓰면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 이제는 썸을 점점 쓰는 것을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 안 하고요. 바로 쓸 수 있도록 익숙해져야 되고요. 이런 거는 때로는 편할 때가 있어요. 뭔가 생각할 때. 그럴 때만 가끔씩 써주고 점점 이렇게 그냥 썸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공비가 R이고 초항이 A인 그런 등비수열의 합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게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를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쉬운 거부터 볼게요. 먼저 이 조건을 생각하겠습니다. A는 0이 아니에요. 왜냐면 A가 0이면 다 0 더하기 0 더하기니까 당연히 0이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A가 0이 아닌 경우만 우리는 생각할 거고요. 이제 R의 조건을 살펴볼게요. 중요한 건 R이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R이 1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SN은 A 더하기 A 더하기를 n번 하는 거니까 NA가 돼서 A가 0이 아니라면 당연히 무한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A가 양수면 플러스 무한대, 음수면 마이너스 무한대. 그래서 이 극한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게 돼서 지오메트릭 시리즈는 다이버스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R이 1이 아닌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이때는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냐면 SN을 이렇게 쭉 늘어놓으면요. 그 다음에 SN의 R배한 것을 쭉 늘어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대로 안 쓰고 옆으로 한 칸씩 옮겼어요. 짝을 맞춰주기 위해서 위에 거랑. 뭐 이 증명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증명에 관심이 있고 수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용을 복습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고등학교 때 그냥 결과만 알았다고 하는 학생들은 다시 한번 보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의 관심사는 SN을 구하는 게 관심사인데요. 방법은 위에 것에서 아래 걸 빼주면요.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왼쪽 편은 SN-RSN이고 오른쪽 편은 A-AR의 n승돼서 정리하면 A의 1-R의 n승을 이거는 1-R의 SN이니까 1-R로 나누는 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공식을 얻게 됩니다. n까지의 합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관심이 있는 거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잖아요. 그러면은 영향을 받는 것은 이 부분이 되겠네요. 이 부분이 수렴하느냐 대로 가느냐가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요. 그 범위는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R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R의 n승이 0으로 가기 때문에 SN의 극한은 이 부분이 0으로 날아가 버려서 1-R분의 A가 되게 됩니다. 뭐 이건 생략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 혹은 R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지오메트릭 시리즈는 컨버전트 하고요. 그 썸은 1-R분의 A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지금 경우가 많아지니까 여러분 좀 헷갈릴 텐데 R이 1인 게 1번 경우고요. 이제 2번 경우가 R이 1이 아닌 건데
2번 경우 중에서도 첫 번째 경우는 이제 R의 n승이 0으로 가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고요. 이의 두 번째 경우는 이제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R이 1보다 큰 경우죠. 왜냐면 R이 1인 경우는 아까 처음에 봤기 때문에 여기서 뺀 거예요. 그러면은 R의 n승이라는 것이 다이버전트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R의 n승이 무한대로 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하니까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해서 이 전체도 플러스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1번 경우와 2번-1, 2번-2의 경우를 다 살펴봐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즉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만 이것은 수렴하게 되고요. 그 수렴값은 1-R분의 A가 되는 거죠. 그런데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 지오메트릭 시리즈는 다이버전트, 발산한다가 결론이 되는 겁니다. 됐죠? 정리됐고요. 사실 고등학교 때 배운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조화 수열이라고 하는데 하모닉 시리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모닉 시리즈라는 것은 n분의 1을 썸한 거예요. 그래서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 수열을 하모닉 시퀀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합은 하모닉 시리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땡땡땡 이게 수렴하겠느냐 발산하겠느냐를 건데요. 여기서 SN을 그대로 계산해 보면 이거 쉽지 않아요. SN의 일반항을 쓰는 것이 쉽지 않아요. 네. 시리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그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예요. 먼저 S2를 보면은 1 더하기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S3만 보면은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뭔가 일반항을 찾기 어려우니까 하나 더 가볼게요. S4로 가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하고 3분의 1 더하기 하고 4분의 1 더하기를 합치면 근데 얘를 4분의 1로 바꿔치기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얘를 합하면 2분의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이 하나 더 생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 더하기 2분의 2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려는 건 뭐냐면 2분의 1이 얼마나 더해지는지로 맞추는 거고 하한을 본다는 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목표는 하모닉 시리즈가 다이버지 한다는 걸 보이는 게 목표예요. 예, 그럼 여기서 일단 질문이 하나 들어와야 되죠. 발산하는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질문이 돼야 돼요. 먼저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다이버전트라는 것을 뭔가 생각을 한다면 그럼 이제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2분의 1을 계속 모아갈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을 4분의 1로 바꿔서 2분의 1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마찬가지로 S8은 요거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이 돼서 2분의 1이 3개 모이게 됩니다. S16은 2분의 1이 4개 모이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S의 2의 n승이 1 플러스 2분의 n보다 크게 되고요. 그래서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이것은 무한대로 가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SN의 리밋이 무한대로 가서 이거 다이버전트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모닉 시리즈가 다이버지 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사실 언급을 안 되는데 먼저 이게 시작점이 돼야 돼요. 이거 보고 이거 수렴인지 발산인지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전에 그 수업 시간에 언급하긴 했는데 얘랑 뭐랑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냐면요. x분의 1의 dx 적분이에요. 1부터 무한대까지. 이거랑 비슷하단 말입니다. 근데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다이버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다이버지 한다라고 먼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 추측으로부터 시작해서 추측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런 하한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파트 2에 대해서 이그젬플 2개를 보는 것을 마치겠습니다.